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키우면서 약값 참 많이 든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다육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단순히 물만 주면 예쁘게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1, 2년을 키웠는데요. 생각 외로 이 소형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엽만큼 커다랗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초창기 저도 뭐 난으로 시작해서 관엽으로도 시작해서 그다 결국은 다육이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관엽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그 고형제 영양제를 놓아주면 충분히 자라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장 DNA가 좀 달라서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제가 자생지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보면 대형으로 이렇게 자라는 이제 다육 식물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자생지에서 자라고 있던 다육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작은 화분에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작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조금은 커다랗게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거리대에서 키울 때는 장소나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커다랗게 키울 수 없어서 이제 화분에 한 10cm, 15cm 요 정도 화분에다 키우다가 이 키핑동에 오면서 서서히 이제 덩치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에오니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화분이 고무나무 화분입니다. 고무나무 화분이었는데 고무나무가 이제 동사를 하면서 결국은 에오니움 이제 화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도 충분히 이제 에오니움 같은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옆에 멕시코 자이언트 같은 경우도 이게 관엽 화분입니다. 이게 작지 않은 화분인데요. 한 40cm 정도 되는 커다란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에서도 한 2년 지금 거뜬하게 자라고 있는 거 보면 화분이 너무 크다고 해서 다육이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종종 물만 주면 왜 이렇게 물만 주면 자라기는 하는데 이렇게 덩치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육이를 키우면서 다육이값 외에 화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이 영양제나 병충해 약제입니다. 보통 이제 병충해 약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건조한 계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정도까지 쳐주기 때문에 양이 많은 분들, 이렇게 키핑동에서 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거리대를 한 4-5개 이상 걸어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 병충해 약제만으로도 대략 한 몇만 원 이상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뭐 친환경제가 많이 나와서 약값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이 농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약재들은 되게 비쌉니다. 특히 메모드, 깍지벌레 이렇게 강한 메모드 같은 경우는 되게 비쌉니다. 한 2-3만 원을 줘야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 많고요. 뭐 탄저나 응애, 이 농약으로 분류된 약들은 의외로 가격이 비싸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병충해 약재만으로도 몇만 원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약재가 그 병충해 약재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수분기가 이렇게 얼굴에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4일 전에 이제 아토닉을 쳐주고 지금 4일 후에 지금 이제 칼슘제를 쳐준 모습입니다. 칼슘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fem지라는 이제 칼슘제를 쓰는데, 제가 써본 결과로는 가장 효과가 좋고 소개해드린 분들도 만족감이 높은 그런 칼슘제입니다. 칼슘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름이나 겨울 같은데 냉이나 열화를 겪을 수 있는 다육이들한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도 아토닉을 쳐주고 4일 만에 칼슘제를 한번 더 쳐주었습니다. 이 칼슘제나 아토닉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생각외로 1년 단위로 따지면 참 많은 약재가 들어간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면서 물 아닌
기초 보조제가 사람만큼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근데 이런 이 보조제가 의외로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특히 칼슘제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제인데요. 하얀 가루도 있고 액체로 되어 있는 칼슘제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체를 물에 희석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1년에 한 3, 4번, 4번, 많게는 5번까지 이제 쳐주는데, 특히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완전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쳐줍니다. 근데 이게 쳐줄 때 그냥 칼슘제만 쳐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뭐 뿌리 활성제나 뿌리가 이제 잘 움직이라는 그 활성제 같은 이제 보조제도 쳐주고요. 그다음에 병충해, 그다음에 특히 기온이 낮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특히 이런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 뽀얀 백분이 이제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뽀얀 백분이 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분이 얼굴 위에 이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이 기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게 곰팡이병이 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보통은 기온이 높고 습해야지만 이제 곰팡이병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기온이 낮을 때도 곰팡이병이 자주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재는 다육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고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치면 오히려 안침만 못합니다. 결국은 너무 과유불급이죠.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절한 시기에 약재와 영양제를 준다 그러면 이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지 싶습니다. 다육이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좀 게으른 분들이 키우면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다 라고 해서 저도 시작을 했지만, 실적으로 이런 관엽보다도 손이 많이 가는 품종이었습니다. 뭐 예쁘게 키우지 않고 그냥 뭐 사람만 있어라 라고 키우신다 그러면 그 어떤 식물보다도 키우기 쉬운데, 이렇게 고운 색감과 건강하고 오랫동안 키우려고 그러면 오히려 관엽보다도 더 어려운 식물이 이 다육식물이라는 말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참 겨울에 물을 줘도 펴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물을 주면 결국은 물음병이 와서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반응이 늦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 확인을 했다 그러면 2주 후에 완전하게 화분 속에 흙이 마를 때까지 놔뒀다가 2주 후에 또 물을 줌으로써 이 뿌리 반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었는데 물에 반응이 없다 그래서 물을 또 주면 결국은 다육이가 죽기 때문에 꼭 2주 후 물을 말린 다음에 주십시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겨울은 다육이가 성장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낮 시간에 기온이 높다 그래서 물을 많이 줄 경우 저녁 시간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뿌리가 다시 멈추기 때문에, 그런 멈춤 현상이 오래 가면 결국은 이 다육이 뿌리가 냉해를 입어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주기, 그 다음에 영양제 주기는 낮 시간, 그리고 기온을 꼭 살피고 물에 반응이 없는 다육이들은 2주 정도 기다렸다가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